네, 상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79쪽의 미역다는 날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다는 날, 해녀들이 미역을 따러 바다에 드는 날이었다. 날씨가 좋아 바다가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오전 공부만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구덕을 지고 바다로 가는 할머니, 어머니, 큰누나, 작은누나를 따라 나섰다. 작은누나는 내 머리통만한 작은 태왁. 태왁이란 해녀가 헤엄칠 때 가슴에 받쳐 이제 몸에 뜨게 하는 바가지입니다. 태학과 망사리, 해녀들이 쓰는 망태기를 담은 이제 구덕을 쥐고 다른 식구들을 큰 태학과 망사리를 담은 구덕을 쥐고 갔다. 바닷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해녀들, 애기 업개들, 마중 나온 사람으로 장날보다 더 북적거렸다. 멀리 보이는 이웃마을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바다에 들지 않는 남정네들이나 아이들은 바위돌을 뒤져 겨우내 살이 여문 고동이나 성게를 잡았다. 잠시 후 이장님이 소라고동을 불어 신호를 보내자 기다리던 해녀들이 풍덩풍덩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태약을 안고 뛰어드는 해녀, 태약을 멀리 던져놓고 뛰어드는 해녀들로 바닷물이 출렁거렸다. 해녀들은 태약을 타고 헤엄쳐 나갔다. 젊은 상군들은 먼 바다로, 할머니들이나 꼬마 해녀들은 가깝고 얕은 바다로 헤엄쳐 가서 자맥질을 시작했다. 하얀 두 다리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한참 뒤 미역을 안고 솟아올랐다. 솟아오르는 해녀들의 입에서는 숨빗소리, 숨빗소리란 바다 위에 떠오른 해녀가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휘파람 같은 소리입니다. 숨빗소리가 났다. 물새의 노래를 닮은 숨빗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오며 갈매기 울음소리를 잠재웠다. 나는 구동을 잡으면서 누나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누나들은 가까운 바다에 들었으니까 빨리 나올 터였다. 사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누나들이라기보다는 누나들이 건져올 미역이었다. 갈색이 도는 빳빳한 미역기를 낫으로 잘라 막대기에 깨어 불에 그을리면 초록색으로 변하며 부드러워진다. 미역기를 불에 구워 먹는 맛이란 세상에 둘도 없는 별미였다. 구운 미역기를 떠올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을 때였다. 삼촌을 찾아 우리 집에 왔던 서청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것이 보였다. 서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민수도 그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중을 해야 할 가족도 없는 놈이 뭐하러 왔지? 나는 민수가 그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것이 영 못마땅했다. 우리 어머니는 바닷일을 하지 않아. 바닷일이야 개촌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언젠간 민수가 물질이 1,000원이라도 되는 듯 말하는 게 떠올랐다. 물질을 하는 게 1,000원일인가? 선생님은 제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건 바로 해녀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느새 해녀들이 하나둘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무명으로 만든 무릎만 입고 작업을 하다 보니 다들 추위로 퍼렇게 질린 모습들이었다. 큰누나와 작은누나도 추운지 무트로 올라오자마자 치마로 몸을 가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불턱, 해녀가 물에서 나온 불을 쬐는 곳을 말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서 온몸을 녹였다. 불턱 주위는 어느새 해녀들로 가득 채워졌다. 할머니가 헤엄쳐 오자 아버지가 얼른 망사리를 받아들었다. 할머니 망사리는 누나들 망사리보다 묵직해 보였다. 이젠 다 늙어서 물질도 못하겠다. 할머니는 망사리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운지 늙었다는 핑계를 대셨다. 아버지는 할머니와 곧 물에서 나올 어머니를 위해 불턱에 나무를 더 밀어 넣으셨다. 하지만 나와 형은 누나들이 건져온 미역에서 먹음직한 미역기를 잘라 긴 막대기에 깨어 불에 구워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서청 사람들 중 검은 안경을 낀 남자가 다가왔다. 언젠간 우리 집에 와서 큰 누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남자였다. 검은 안경은 할머니 곁으로 가더니 소라나 한 개 얻읍시다래 하고 말하며 망사리를 뒤졌다. 미역을 캐다가 딴 소라 하나가 검은 안경의 손으로 옮겨왔다. 나는 가져가지 마세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찬 바닷물에 떨면서 잡은 소라를 거리낌 없이 가져가는 검은 안경이 너무 미웠다. 그런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형이 소리쳤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저씨가 뭔데 남이 애썼던 소라를 가져갑니까? 도둑놈같이. 뭐드래 도둑놈? 네 그 말 나한테 한 기가? 검은 안경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누나를 불아이며 형을 쥐어박을 듯이 다가왔다. 아닙니다. 가지고 가세요. 아이들이 한 말을 가지고 왜 화를 내세요? 걱정 말고 가지고 가세요. 할머니는 불을 쬐다 말고 얼른 형을 가로막고 나섰다. 어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잘못했다고 빌어 얼른. 아버지가 형을 꾸짖으며 검은 안경에게 사과를 하게 했다. 알았수다래. 어른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검은 안경은 자기가 먼저 우리 소라를 가져가려다 생긴 일이라선지 어른들이 나서서 말려선지 생각보다 순수히 물러났다.
우리 가족이 멀어지는 검은 안경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면서 물에서 나와 불턱 쪽으로 걸어오셨다. 어머니는 될 만큼 가까이 다가가서 불을 쬐셨다. 할머니나 누나들보다 더 오래 물속에 있었던 터라 온몸이 꽁꽁 얼어버린 모양이었다. 종국이 어머니는 혼자서 무거운 망사를 저어 나르느라 고생을 하고 계셨다. 종국이도 미역을 담은 구덕을 쥐고 어머니 뒤를 따르고 있었다. 고생이 많지요? 별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위로의 말씀을 건네자 종국이 어머니는 그럴 겁니다. 종국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셨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종국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민수가 생각났다. 종국이네 집을 슬픔 속으로 밀어넣은 민수가 정말 밉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 아버지도. 어머니와 할머니는 바닥에서 돌아오자마자 마당에 돛집을 깔고 그 위에 건져온 미역을 널어 놓았다. 미역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찼다. 그날 저녁은 새 미역으로 끓인 국과 미역 무침을 먹었다. 큰누나의 결혼. 거리마다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의 얼굴이 나붙기 시작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했다. 새 조국을 건설해 나갈 일꾼으로 자기를 뽑아달라는 글과 사진이 담벼락을 장식했다. 그런데 산사람들이랑 몇몇 마을 청년들이 이대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나섰다. 우리만 선거를 하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이 따로따로 선거를 하면 두 나라가 되는 것이니 절대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낮이면 이장님이랑 구장님이 찾아와 투표를 꼭 해야 한다고 하고 밤이면 청년들이 찾아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했다. 이런 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붙잡고 거듭거듭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3.1절 기념식 때처럼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전전긍긍이었다. 서청 사람들과 경찰관들이 돌아다니며 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다는 말이 떠돈 탓이었다. 저녁에 큰누나가 자창비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듣느라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막 잠자리에 들려는 때였다. 삼촌 계십니까? 누군가가 밖거리 문 앞에서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누구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혹시 제사떡을 돌리러 온 사람인가 해서 두 귀를 쫑긋 세웠다. 제사떡을 돌리러 온 게 아니라면 이처럼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올 리가 없다. 하지만 남자 목소리인 것으로 모아 제사떡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 일은 주로 여자들이 했기 때문이다. 저 홍만입니다. 삼촌 도장 좀 빌려주세요. 도장? 뭐에 쓰려고? 할아버지는 의아해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한밤중에 찾아와 도장을 달라는 홍만이 삼촌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냥 좀 빌려주세요. 나쁜데 쓸 거 아닙니다. 이걸 찍어야 쌀밥이랑 고깃국을 먹는 나라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홍만이 삼촌 말에 할아버지는 귀를 열더니 무언가를 꺼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숙모는 손도장이라도 찍으세요 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뭘 찍으라는 거지? 작은 누나가 궁금하듯이 물었다. 제가 왔었다는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홍만이 삼촌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안거리로 다가왔다. 형님 집에 계셔요? 아직 안 주무시지요? 저 홍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 벌써 잠이 들진 않았을 텐데 자는 척을 하셨다. 홍만이 삼촌은 한참 동안이나 아버지를 부르다가 대답이 없자 조용히 돌아갔다. 아버지 왜 자는 척했어요? 내가 궁금해서 묻자 아버지는 넌 알 필요 없다. 잠이나 자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아침 민수 아버지와 서청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지난밤에 도장을 찍었지요? 그게 뭔지 알고 찍었습니까? 민수 아버지는 밖거리 난간 위에 구둣발을 걸쳐놓고 눈을 부라렸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같이 늙은 하르방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찍으라고 하니까 찍은 것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젊은 민수 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줄 몰라셨다. 다 늙은 하르방이 뭘 알겠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할머니도 곁에서 거들었다. 다 늙었다고요?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핑계가 됩니까?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도장을 모르고 찍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다 빨갱이 놈들한테 협조하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민수 아버지는 땅땅거리며 할아버지를 몰아세웠다. 우리랑 잠깐 갑시다. 서청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늙은이가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애걸하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사정을 하셨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나 서청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할아버지를 끌고 갔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어머니가 우리를 안심시켰지만 아주 걱정을 놓아버릴 순 없었다. 할아버지가 끌려간 뒤 우리 집엔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 번이나 지서에 다녀왔지만 할아버지는 풀려나지 못했다. 경태 아버지 구경만 할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버님은 풀려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워낙 독한 놈이어서 돈이나 가지고 가서 말하면 들어줄까? 그럼 소를 팔아서 돈을 마련합시다. 아버님만 살릴 수 있다면 소라도 팔아야지요.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소판 돈을 가지고 민수네 집에 다녀오자마자 풀려나섰다. 아버지 등에 엎혀온 할아버지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풀려난 다음날 어머니가 난데없이 큰 누나가 서청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큰 누나가 시집을 가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몰라도 된다. 형의 물음에 어머니는 단박에 말을 자르셨다. 큰 누나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누나의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났다. 어머니 나 시집 갈 수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큰 누나가 서럽게 울며 하소연했다. 그러게 말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도 누나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어머니가 울자 큰 누나도 더 우기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나도 울고 형도 울었다. 큰 누나가 시집을 가야 한다니. 그것도 마을 사람들 못살게 구는 서청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니. 집안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만 연달아 피우셨다. 며칠 후 큰 누나가 시집을 갔다. 홀레상도 받지 않고 이불 한 채와 살림살이 몇 가지만 마련해서 용진이네 뒷방에 신방을 차렸다. 신랑은 지난번에 누나에게 눈길을 주었던 바로 그 검은 안경이었다. 절대로 매형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나는 누나를 데리러 온 검은 안경을 보며 굳게 결심했다. 우리 가족에게서 웃음을 거두어 가버린 검은 안경이 정말 미웠다. 잘 살아야 한다. 여자는 참으면서 사는 거야. 참으면 살 수 있다. 할머니는 검은 안경을 따라가는 쿤나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쿤나는 대답도 못하고 울면서 갔다. 쿤나 잘 가. 나는 큰 누나가 순준이네 집을 넘어가자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놀러와라. 큰 누나가 손을 흔들어 주었다. 큰 누나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순옥이가. 큰 누나가 시집가던 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연거푸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형, 할아버지가 뭘 어쨌기에 누나가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선거를 해서 안 된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거야. 그게 뭐 어때서?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글쎄, 죄라고는 할 수 없지. 그렇지만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라고 트집을 잡는 거지. 나는 형이 하는 말을 들으며 정말 울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큰 누나가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시집을 갔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했다.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든 건 민수였다. 누나가 시집가는 이튿날 학교에 갔더니 민수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너희 누나 서청단원한테 시집 갔다면서? 너희 누나는 좋겠다 야. 이젠 너희 집도 걱정 없이 살겠네. 나를 약올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너랑 말하기 싫어. 얼른 꺼져.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축하해주는 것도 죄냐? 민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표정으로 봐선 큰 누나가 서청단원에게 시집간 것을 비웃고 있는 게 분명했다. 축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민수에게 차갑게 말하고 운동장 밖으로 나와버렸다. 민수랑 마주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큰 누나가 울면서 시집을 갔는데 축하라니. 장맛비. 온유월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했다. 보리를 걷어야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보리가 익기만 기다렸다. 난 톱밥이 싫어요. 톱밥에서는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인 톱과 보리결을 섞어서 지은 밥이라고 합니다. 톱밥이 껄끄러워 투정을 부리며 어머니는 화를 내며 이거라도 먹는 걸 호강으로 알아.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 하고 꾸중하셨다. 아버지도 남자는 먹는 거 가지고 투정하는 거 아니다 하고 나를 나무라고는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꾸중을 하고 난 뒤엔 보리만 익으면 배불리 먹게 해줄게 하고 달래는 걸 잊지 않으셨다. 그런데 정작 보리를 벨 때가 되자 사정이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을 놓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보리를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나마 마을 안에 있거나 마을 가까이에 있는 밭에서는 보리를 걷어들였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 밭에 보리를 심은 농부들은 발만 둥둥 굴러야 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보리를 수확하지 못하면 뭘 먹고 살지? 그러게 말입니다. 장마라도 지면 밭에서 다 썩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보리가 익어가는데도 구경만 할 뿐 수확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보리를 거두러 밭에 갔다가 들키면 산사람들과 내통했다고 잡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보리를 베러 갔다가 서청이나 경찰에게 들켜 큰 낭패를 보거나 산사람은 몰려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보리는 뜨거운 초여름 햇살에 타들어갔다. 구경만 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속이 타는지 아버지를 조르셨다. 보리를 베러 갔다가 들키면 그게 더 큰일이지. 아버지도 속이 타는지 연신 담배만 피워 무셨다. 우리는 보리가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배를 굶어야 했다. 배가 고파 미칠 것만 같았지만 하는 수 없었다. 들에 나가면 지천으로 피어있는 찔레순이랑 찔레꽃, 맹개순으로 고픈 배를 달랠 수 있는데 그나마도 그림의 떡이었다.
빨리 사건이 끝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보리를 거두지 못하게 만든 산 사람도 미웠고 산 사람들하고 연락한다고 들에 나가는 걸 막는 서청이나 경찰도 미웠다. 보리철이 다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부산하게 집 안팎을 드나들면서 낫을 갈고 끈을 마련했다. 보리 베러 갈 거예요? 아니다. 큰일 날 소리. 내가 궁금해서 묻자 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니라고 저었댔다.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니 더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 궁금증은 오래지 않아 풀렸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보리를 베러 간다고 털어놓으신 것이었다. 나도 데려가세요. 나도 보리를 벨 수 있단 말이에요. 넌 집에 있어라. 위험한 일이야. 나도 간다니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꼭 같이 가고 싶어 부득부득 울겠다. 그래 같이 가자. 너도 이젠 다 컸으니까. 어머니가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나는 서천과 경찰의 눈을 피해 보리를 베러 가는 게 떨리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이라 용기를 냈다. 발자국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너라. 어머니는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풀밭으로만 걸어 올라갔다. 산사람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라 가슴을 졸이며 걸어왔다. 밭담을 넘어 들어가자 어머니가 낫을 나누어 주셨다. 조심해라. 손을 베일지도 몰라. 어머니가 속삭이듯이 말씀하셨다. 곧이어 슥슥 보리를 베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한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보리를 뱄다. 베어낸 보리는 단으로 묶어서 집까지 지고 내려가야 했다. 나는 5단을 등에 졌다. 아버지가 앞장서고 어머니, 자군나 형 그리고 내가 뒤를 따랐다. 가끔씩 세우는 소리가 들 뿐 들길은 고요했다. 등짐이 무거워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그렇지만 엄살을 부릴 수도 없었다. 보리 한 톨이 아쉬운데 무겁다고 내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움직이지 마! 아버지의 낮은 음성이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차박차박차박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머릿속에 총이나 죽창을 든 산사람의 모습이 퍼뜩 떠올랐다. 정말 산사람이 어쩌지? 이쯤 우리 어떻게 될까? 가슴이 아니 온몸이 부르부르 떨렸다. 심장이 탕탕 뛰었다. 금방이라도 험하게 생긴 산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다. 자박자박자박 소리를 죽여가며 다가오던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졌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도 우리 때문에 놀란 모양이었다. 누구세요? 나 종국이 엄마예요. 한참 후 종국이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씀하셨다. 종국이 어머니예요? 나 경태엠입니다. 산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밭에 갔다 오는 길입니까? 예, 보리를 베어오는 길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삿입에 거미줄 칠 수 없어서요. 아이들이 며칠이나 굶었어요. 종국의 어머니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갑시다.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에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개들도 잠이 들었는지 우리 발자국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보리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장만한 모양이었다. 보리밥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학교에 가다가 종국이를 만났다. 종국이의 발걸음에 힘이 담겨 있었다. 너 밥 먹었지? 너 어떻게 알았냐? 너도 밥 먹었냐? 그래 임마 2그릇이나 먹었다.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배가 부르자 웃음이 절로 났다. 우리가 몰래 보리를 베어오고 이틀 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 굵은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고 난리 났네. 보리가 다 썩겠다. 어머니가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보며 걱정하셨다. 그 넓은 보리밭에서 겨우 5짐을 베어왔을 뿐인데 남은 보리가 비에 젖어 싹이 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어머니의 걱정은 곧 온 가족의 걱정이기도 했다. 나는 학교에 가서도 유리창 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보리 생각을 했다. 보리가 다 썩으면 다시 굶을 수밖에 없다. 저녁에 집에 갔더니 마루에 젖은 보리가 가득했다. 잠시 후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자군나가 비를 맞으며 보리를 지고 돌아왔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나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몰래 밭에 가서 보리를 베어온 본 것이다.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싹이 나기 전에 알맹이를 털어 방에서 말리려고 한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낫으로 보리줄기의 이삭을 잘라내야 했다. 어깨가 아팠지만 한시도 쉴 수가 없었다. 넌 들어가 자거라. 내가 꾸벅꾸벅 졸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얼른 방에 들어가 누웠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많던 보리대가 다 사라지고 보리 이삭만 안방 가득 널려 있었다. 방이 뜨끈뜨끈해서 벌써 반쯤 마른 곳도 있었다. 집안이 온통 보리 이삭 투성이었지만 무사히 보리로 걷어들였다는 것만으로도 만세를 부를 일이었다. 비가 그치지 않는 걸 보니 장마가 닫힌 모양이다. 어머니가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보며 말씀하셨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부모님은 장맛비에 또 아랑곳하지 않고 보리밭을 들락거리셨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읽을 거고요. 함께 읽기 활동지에서 걷어보면 책에 나온 제주 알아보기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에 찾아보면서 제주어를 한번 적어봅니다. 적어보고요. 뜻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찾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주어만
적어보고요. 내가 뜻 알고 있는 친구는 뜻을 적어도 좋아요. 우선은 제주어 위주로만 이제 적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